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 측과 이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이 또 팽팽히 맞섰습니다. 네, 뭐 이잡듯 뒤졌다 이런 표현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입에서 나왔는데요. 네. 정경심 교수의 어떤 집을 압수해가거나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한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비유를 했는데요. 집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네. 그렇게 검찰 수사가 전부 그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수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혐의 적용을 했다. 네. 이제 앞뒤가 뒤바뀐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일반 혐의를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압수수색을 그 증거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혐의를 찾는 작업을 했다. 이런 식의 인식을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 그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 쪽에서는 우리는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인권 침해하지 않는 아주 절제된 수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 그렇군요. 근데 이제 관심을 또 모았던 것이 이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재판부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보석 신청이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이 우리는 아직 사건 기록도 못 봐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검찰이 곧 복사를 해서 주겠다, 열람 등사를 해주겠다 했더니 법원이 자꾸 이렇게 기간을 미루면 보석까지도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과연 보석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변호인은 똑같이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보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반면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미 수사 단계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가 있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있는 노트북도 아직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불구 상태로 재판을 하면 인적 증거, 즉 주변에 있는 증인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불허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진 않았어요. 아직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떠한 증거로 공소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보석 신청 여부를 허가할지 불허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고 다만 검찰이 조속히 방어권 행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신속하게 자료를 그 정경심 교수께 준다면은요, 뭐 속도 있게 재판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보석의 어떤 논의 문제는 또 진행될 수도 있다고 좀 근데 보여지는군요.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지금 재판 절차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제출 안 하면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내용들, 그동안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수집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제출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미뤘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재판부도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는데 네. 아직도 만약에 그걸 안 내놓는다고 하면 도대체 왜 안 내놓는 것인지 물론 뭐 나름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 검찰이 뭘 가지고 지금 유죄 판단을 했는지에 네.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뭐 구체적인 증거 목록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 가지고 또 다투는 상황으로 좀 읽혀지는데요.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